안녕하십니까, 김희주입니다. 자, 26회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별로 어렵지 않았으니까 빨리 훅훅 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Plant and Animal Species, 그 동식물 종족들은 자, so 형용사 대시니까 너무 다양해서, so 대시니까 너무 다양해서 그 결과 오래된 속담, 아름다움은 눈꺼풀의 눈이다 라는 오래된 속담은 뭐 할 수 있습니까? 완벽한 슬로건이 될 수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자연의 아름다움, 자연의 풍부함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완벽한 슬로건이 될 수 있다는 얘기지. 자, 이게 무슨 내용인지 봅시다. 이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폴목적격 투부정사,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는 것은 쉽습니다. 뭘 보는 것이 쉽습니? breathtaking, 숨이 멎을 듯한 아름다움을 보는 것은 쉽습니다. 발견된, 어디서 발견되어진? 빛나게 색깔이 되어진 버터플라이의 날개에서의 발견되어진 숨이 멎을 듯한 아름다움을 보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멋있잖아요. 그죠? 날개짓. A field of blooming wildflower. 뭔가 야생 꽃에 꽃 피는 거에 대한 어떤 분야에서 발견되어진 어떤 숨이 멎을 듯한 아름다움을 보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혹은 forest, hardwood trees in their autumn glory. 이런 거에서 발견되어진 어떤 아주 장관들을 보기 쉽다는 얘기지. 근데 갑자기 뭐가 나왔어? 논제가 바뀌었잖아. 하지만 what about snails and their trails of slimes? 그죠? 어떠냐? 달팽이 어떠냐? 그리고 그들의 뭔가 끈적끈적거리는 그들의 어떤 길 어떠냐? 달팽이들 지나가면 막 끈적끈적한 느낌의 길이 있죠? 그런 건 어떠냐? 혹은 rat는 어떠냐? yellow teeth, 노란색 이빨을 가진 쥐들은 어떠냐? spider, 어떤 스파이더야? 아주 무섭게 생긴 외계인처럼 보이는 스파이더는 어떠냐라고 해서 아름다움도 있지만 그 외에 극혐인 것들도 있다는 얘기지.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종족들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들 자신 자체에서는 뭐가 아니라 전통적인 감각에서가 아니고 그들 스스로는 굉장히 아름답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게 아름답지 않은 게 아니고 그들 자체로서는 아름답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의 감각에서만 그 아름답지 않은 것 뿐이지. 인식은 어떤 인식? 그들의 어떤 독특한 아름다움에 대한 인식은 요구할 것입니다. Setting aside any preconception. 뭔가 이제 이전의 고정관념이라든지 이런 걸 따로 떼어넣는 것을 요구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아름다움에 대한 인식은. 게임 끝났죠? 아름다움을 인식하려면 뭘 해야 된다는 얘기야? 좀 떼어놓는 걸 요구한다는 얘기지. 뭘 떼어놓는 건? 뭔가 자기 자신의 잘못된 인식을 떼어놓는 걸 요구한다는 얘기야. 사람들은 가질지도 모릅니다. 펀지, 인섹트 이런 것들을 다 가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될지도 모르는 이런 어떤 고정관념들을 따로 떼어놓는 걸 요구한다는 얘기지. 게임 끝났죠? 한번 답 한번 볼까? 그럼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려고 하면 우리 인간들의 감각으로만 봐야 돼. 이거 좀 떼어놔야 돼. 떼어놓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편견을 버리면 모든 생물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볼 수 있어. 정답 1번 정도로 보시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갈게요. 별로 어렵지 않았으니까 쑥쑥 넘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주제, 제목, 요지, 주장 이런 문제는 한 문제에 한 30초 정도에 풀 수 있어야 돼. 물론 3점 제외하면. 자, a defining element, catastrophe. 뭔가 재앙의 중요한 어떤 핵심적인 요소는입니다. 강도입니다. 그들은 엄청난 해가 끼치는 결과의 강도입니다. 맞잖아요? 재앙의 엄청난 요소가 뭐야? 얼마나 많은 피해를 끼쳤냐가 큰 요소가 되는 거 아니야? To help society prevent or reduce damage from catastrophe. 그럼 사회가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서 재앙으로부터 어떤 데미지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서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니? 엄청난 양의 노력과 기술적인 자세함은 종종 요구되어집니다. 사용되어집니다. 뭐하기 위해서? 평가하고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그 사이즈와 범위를 잠재적 혹은 실질적인 손실의 사이즈와 범위를 소통하고 평가하기 위해서 종종 이런 노력들이 사용되어야 한다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기술도 많이 발전을 해야 되고 그리고 뭔가 큰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러한 노력들은 주어 assumes, 가정합니다. 대절 이하를 가정합니다. 사람들이 뭐 할 수 있다는 걸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합니다. 뭘 이해하는 건데? 그 결과적인 숫자와 숫자를 이해한다는 것을 가정합니다. and 밑줄 2개 치고 act 동그라미 2번, 1번 understand.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고 사람들이 행동할 수 있다는 것. 그것들을 적절하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러한 노력들은 뭘 가정하는 거야? 사람들이 그 결과적인 숫자를 잘 이해하는 거를 당연히 가정하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 잘 반응한다는 걸 가정한다는 얘기야. 그러나 문제가 바뀌었죠. 그러나 최근 행동 연구는 cast about은
cast doubt라는 것은 뭔가 의심을 들이웁니다. 의심을 던집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가정이라는 건 사람들이 그 숫자를 이해해야 되고 적절하게 행동해야 되는 그런 근본적인 가설에 조금 의문을 던집니다. 즉 사람들은 do not understand, 이해하지 못합니다. 큰 숫자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얘기야. 사람들은 숫자 자체가 큰 거를 잘 이해 못한다는 얘기지. 실로 큰 숫자들은 발견되어집니다. 뭐가 부족하다고, 의미가 부족하다고 발견되어지고, 그리고 underestimate, 과소평가된다라고 발견되어집니다. 어디에서? 결정에서. unless는 if 아시니까 만약 그들이 나타내지 않는다면 효과를, 그죠? 효과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결정에서 과소평가된다는 얘기야. 그럼 중요한 거는 큰 숫자 원툴로만은 절대적으로 사람들이 적절하게 행동할 수가 없는 거고, 큰 숫자 원툴만으로 사람들이 이해를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게임 끝났어요. 이것을 만들어냅니다. 뭘 역설을 만들어냅니다. 어떤 역설이냐면 이성적인 결정의 어떤 모델들이 나타내는 걸 실패한다라는 역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성적인 건 뭐야? 숫자 같은 걸 잘 나타내게 되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사람들이 큰 숫자 보고 헉 놀라가지고 좀 더 이제 잘 방어를 할 수 있고 잘 예방할 수가 있는 그런 이성적인 것들을 뭐 한다는 얘기야? 실패한다는 어떤 역설을 만들어낸다. 게임 한번 볼게요. 한번 1번 큰 트래지디, 어떤 그 역경, 큰 어떤 그 재앙에 대한 무감각함, 우리는 잃어버려집니다. 큰 숫자에 대해서 잘 놓치게 됩니다. 괜찮죠? 1번 정도 괜찮은 것 같고. 자, 2번 숫자의 힘, 방법인데 자연적인 어떤 재앙을 구별화하는 방식이 숫자의 힘에 대한 얘기 아닌 거고, 정답은 1번 정도 보시면 될 것 같다. 2번 어떻게 도달할까? 도움에, 사람들에게 도움에, 적절한 어떤 필요에 있는, 그죠? 적절한 어떤 필요에 있는 아주 불우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주는데 어떻게 도달할까? fuck you. 말이 안 되는 거고. 4번 잠재적인 손실, 기술을 통한 잠재적인 손실에 대한 예방. 이것도 아니죠. 잠재적인 손실을 방어하는 거 이런 거 얘기 아니고, 조심해라. 숫자는 느낌을 강화시킨다. 아닙니다. 정답은 1번 정도로 보시면 되니까 너무 쉬웠던 문제다. 이런 거 틀리면 점수가 안 나와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인류 축구 선수는 뭘 뜻하냐면, 내가 저번에 그 축구 해설할 때 들었는데, 인류 축구 선수는 실수를 안 하는 사람이 인류 축구 선수래. 그러니까 1, 2번을 틀려버리게 되면 절대적으로 점수와 등급이 안 나온다. 이거는 무조건 맞춰주셔야 된다.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에 1번은 지금 부사에 밑줄 그었으니까 1번은 형용사를 쓰고 싶냐 vs 부사를 쓰고 싶냐를 쓰는 문제 아닙니까? 한번 해석해볼게요. 자, 되게 기네. 비록 간단한 반복이 우리가 학습하는 걸 도울지라도, 그죠? 심리학자들 연구는 발견했습니다. 뭘 발견했죠? 우리가 정보를 얻는다는 거 가장 효율적으로 elaboration, 정교화와 함께, 그러니까 이제 반복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교화와 함께 가장 많이 정보를 얻는다는 걸 발견합니다. 죄송합니다. 콤마 찍고 친 그런데 그 앞에 내용은 입니다. 뭐가 뭐 할 때입니까? 우리가 자, think가 동사인데 당연히 think를 꾸며주는 부사잖아. 이 부사라는 것은 명사 빼고 다수식이잖아. 형용사는 뭐만 수식? 이거는 명사만 수식이고. 지금 중요한 건 지금 이 active leadership think라는 지금 우리가 능동적으로 생각할 때라는 거지. 그 elaboration이라는 건 당연히 맞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2번 봅시다. 2번은 이건 되게 중요해요.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볼게. 우리 보자기가 있다고 생각해봐. 공이 딱 2개밖에 없어. 처음에 뽑는 이거를 원이라 그래요. 원. 그죠? 나머지라는 건 제일 마지막 남은 거. 나머지일 때는 더를 붙여주거든. 그 다음에 the other 하나니까 이렇게 붙여주면 됩니다. 나머지일 때는 the, 그 다음에 other. 됐습니까? 자, 그러면 만약에 보자기가 있어. 공이 3개가 있어. 처음에 뽑는 거 원이라 그러면 두 번째 뽑는 걸 뭐라 그럴까? 나머지는 아니죠. 나머지는 하나 있잖아. 이걸 another이라 그래. 나머지 하나를 뭐라 그래? 이거를 the other이라고 해. 너무 쉽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해봐. 머리 써야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하나, 둘, 셋, 넷. 처음에 뽑는 거 뭐라 그러죠? one. 두 번째 뽑는 거 뭐라 그러지? another. 자, 세 번째.
이건데 두 개야. 나머지인데 두 개는 어떻게 하면 될까? D를 넣어주죠. 나머지니까. other이 아니고 others 넣어주면 되겠지. 뭐 이 정도 너무 쉽잖아. 그럼 the others라는 것은 하나 빼고 나머지 여러 개 다를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지. 자, 그럼 여기서 받고 싶은 건 봐봐. 어디부터니? 만약에 네가 원한다면 기억하기를 다른 관점, 뭐에 심리학의 다른 관점을 기억하길 원한다면 예를 들어 뭐 하려고 시도해라? 어떻게 각각의 관점들이 다른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시도해라. 뭐로부터? 다른 것들로부터 라고 해서 어떻게 그 관점이 하나 빼고 나머지 다른 것들로부터라기 때문에 당연히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러니까 지금 상황 어떤 거냐면 이러한 어떤 감각들이 있고 나머지가 되게 많을 것 같은 거 아니야?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이런 것들과는 다른지를 봐라하기 때문에 이거를 each perspective로 봤고요. the others로 받은 것이 따라서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자, 나머지 다른 것들 다 비교해보라는 얘기죠. 네가 비교를 하게 될 때 결정해라. What is most important about each one? 각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결정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related, 그죠? relate가 지금 중요한 건 and 밑줄 들게 쳐봐요. 만약에 이거 그대로 받게 되면 relate 뒤에 s 붙었기 때문에 병렬이 2번이라 보게 되면 1번은 is밖에 답이 될 수가 없지. 그러면 해석을 한번 해봐야 돼. 중요한 것을 결정해라. 관련시키는 것을 결정해라. 이것을 다른 특징 관련시키는 것을 결정해라. 가 아니고 이렇게 봐야겠지.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관련시켜라 라고 봐야겠죠. 이것을 다른 특징, 다른 관점의 다른 특징을 관련시켜라. 따라서 정답은 3번. 여기가 1번이면 동사 원형이 나오기 때문에 s를 빼줘야 되는 그냥 명령문 두 개끼리 연결됐다고 보셔야겠죠. 너무 어렵지 않았다. 넘어갑시다. 중요한 어떤 연구에서 당연히 보여주는 현재 분사죠. 뭘 보여주는 거야? 정교한 뭔가 인코딩을 뭔가 보여주는 효과적인 것을 보여주는 연구에서 여기까지가 전체사 9에서 이 로저스 쿠피얼 퀴클러 이 사람들은 발견했습니다. 뭘 발견했죠? 학생들이 배운다, 정보를 배운다는 것을 가장 잘 뭐가 뭐 할 때 그들이 관련시킬 때 이것을 어떤 그들의 특정과 관련시킬 때 잘 배운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면 되겠죠. 자, 5번 쭉 볼까요? 하우절 나왔네. 이 연구는 주어 제안합니다. 동사 대절이하를 제안합니다. 그 다음에 imagine 상상하는 것이 주어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의문사절은 명사절로 쓰일 수가 있죠. 5번에 저 명사절의 위치에서는 뭐가 들어갈 수 있어? 의문사절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럼 의문사절은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의문사가 나오고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겠지. 뭐 how라든지 why라든지 이런 거. 그럼 지금 완전 불완전만 따지면 되는데 왜냐면 이게 명사절이니까 material이 주어고 relate to가 자체로 관련되다라는 동사를 가지고 있어. 이거에 대한 목적어가 your own interest. 따라서 맞다라 보시면 되고 relate to가 뭐뭐랑 관련이 되다 라는 동사를 가지고 있다는 거 암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정답은 3번 정도로 보시면 된다.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4번. 자, every culture 자, every culture maintains certain key. 어떤 문화들은, 특정한 문화들은 뭘 유지합니까? 특정한 어떤 핵심적인 신념들을 굉장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핵심적인 신념이냐면 굉장히 중심적으로 중요한 그 문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어떤 belief, 믿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upon which는 그 여기서 어떻게 하면 and upon it 정도로 보시면 되겠지. 그리고 it이라는 건 받는 거 여기서 컬처를 받는 것 같아. 그리고 그 문화에 대해서 모든 부차적인 신념들은 예측이 되어집니다 하면 되겠지. 예를 들어 뭐가 있어요? 미국은 자유, 개인의 자유, 개인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국가 아닙니까? 따라서 그 개인적인 핵심적인 걸 알게 되면 그 부차적인 것들이 다 예측이 된다는 얘기야. 사유재산이 어떻고 인간성들이 어떻고 이런 게 쫙 예측된다는 얘기지. 자, 콤마 찍고 upon which 계속적 용법이에요. 그리고 upon it 그 문화로부터 부차적인 것들이 다 예측이 된다는 얘기지. 이러한 어떤 핵심적인 belief들은 쉽게 포기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것들이 그렇게 된다면 이 R이라는 건 대동사죠. 대동사라는 얘기는 앞에 걸 대신해서 받는 건데
뭘 되냐면 be given up을 받는 거죠. 이 비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비동사를 받은 거야. 만약 그들이 쉽게 포기된다면 모든 것들이 실패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야겠지. 만약에 쉽게 포기된다면 모든 것들이 실패될 것이기 때문에 쉽게 포기될 수 없고요.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 또다시 지배할 것이기 때문에 because라는 두 개 나왔어요.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그것들이 포기된다면 모든 것들이 실패할 거기 때문에 맞잖아요. 핵심의 가치가 만약에 포기되면 모든 것들이 실패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죠? 그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 또다시 한번 지배할 것이기 때문에 쉽게 포기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뭐 괜찮은 것 같고. 자, Western morality and behavior. 뭔가 서구의 어떤 morality라는 것은 도덕성, 행동들. 예를 들어 그런 것들은 기반이 되어집니다. 어디에 기반되어지면 가정에 기반되어집니다. 어떤 가정이냐면 꾸며주는 동사에서 돌아가야겠죠. 모든 개인들이 신성시 되어진다라는 가정에 기반이 되어집니다. 그죠? 서구라는 것은 개인적인 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개인들이 신성시 되어진다는 가정에 기반되어집니다. 이러한 믿음은 주어 이미 존재했습니다. 이것의 초기의 형태에서 어디서? 이집트에서. 그리고 나서 제공합니다. 2번. 뭘 제공해? 바로 그런 어떤 주춧돌을. 1번. 이 신념은 과거에 이미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도 제공해 줍니다. 바로 그런 어떤 주춧돌을 뭐에? 유대 크리스찬 문명의 어떤 주춧돌을 뭔가 제공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부터 있었던 어떤 개인적인 거에 대한 가치가 이집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대인 크리스찬교까지 다 됐다는 얘기죠. 자, 도전이에요. 성공적인 도전에 성공했다는 얘기지. 이러한 아이디어라는 건 개인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에 대한 성공적인 도전은 틀렸음을 입증할지도 모릅니다. 그 행동에 대해서, 그 목표에 대해서, 서구 개인성에 대해 좀 틀렸다는 게 입증할 수도 있다. 맞잖아요? 왜냐하면 성공적인 도전이라는 것은 그것이 틀렸다라고의 어떤 도전은, 그죠? 틀렸음을 입증할 수도 있습니다. 그 행동과 목표, 서구 개인성에 대해서 맞는 거지. 즉, 파괴할지도 모릅니다. 서구의 중요한 어떤 계급을 파괴할지도 모르고 사회적인 내용 같은 것들을 파괴할지도 모릅니다. 그 개인의 행동에 대해서. 그 다음에 in the process 어떤 존재에서 어떤 이러한 어떤 핵심적인 가설의 존재에서 이런 핵심적인 어떤 가정의 존재에서 그 서구 법의 어떤 몸체죠. 구성되어진 신념이라든지 성문화되어진 도덕성 이런 것들은 erode, fail, false 무너지고 굉장히 이제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면 되겠죠. 이러한 중심적인 가정의 어떤 존재니 부재니 부재가 나오면 되겠지. 자, 이러한 어떤 중심적인 가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서구가 지금 개인성이 굉장히 신성시 되어 있잖아. 근데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게 되면 이런 서구 법칙에 대한 몸체는 왜 이러다고 왜 false가 돼? 오히려 계속 버티고 있지. 근데 이런 것들이 없게 된다면 absence가 나오면 되겠죠. 이런 어떤 그 서구의 개인성이라는 어떤 개념이 없어지게 된다면 서구 법칙, 이때까지 만들어진 신념이라든지 이때까지 만들어진 어떤 도덕성에 대한 서구의 법칙의 총체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굉장히 다 없어지게 된다, 실패하게 된다 하면 되겠죠. 정답은 4번 하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어떠한 개인적인 권리도 없고요. 개인적인 가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근간인데 뭐에 대한 근간이냐면 서구 어떤 사회적인 구조에 대한 것도 녹아버릴 것입니다. 붕괴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과 냉전 같은 것들은 주로 싸워지게 됐습니다. 그러한 어떤 도전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냉전이란 건 뭡니까? 사회주의랑 우리 그 미국의 자본주의가 이제 싸운 거 아닙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인적인 것들을 강조를 하냐, 개인의 자유를 미국 편. 그다음에 아니다, 개인보다는 국가가 우선이다, 사회주의 싸우는 거 이런 것들을 뭔가 각각의 도전을 제거하기 위해서 주로 싸웠다는 얘기가 맞다라 보시면 되겠지. 그러니까 정답 몇 번이야? 4번 하면 됩니다. 넘어갑시다. 5번. 자, 하나의 흥미로운 현상인데 어떤 흥미로운 현상이냐면 어디서 발생하는 겁니까? 그 침묵, 조용함의 관습에 연결해서 발생하는 하나의 흥미로운 현상은 조용함과 관련된 흥미로운 현상은 입니다. 대절입니다. 블랭크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인트로 티시스예요. 인트로 티시스는 조용함과 관련되면 그죠? 조용함과 관련된 게 블랭크라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자, 여기선 전형적인 탑뷰잉 1번 글이니까 탑뷰잉 1번 글은 예시들이 적어도 2개 정도 나오고 예시 2가지를 가지고 이 예시들의 공통점을 따져서 정답을 찍어준다고 얘기했죠? 첫 번째 예시 봅시다. 사람인데 어떤 사람인지 암기하죠? be used to 명사니까 몸에 익숙하다니까 뭐에 익숙한 사람입니까? 그죠? 행동에 익숙한 사람 그죠? 왼절이니까 행동에 익숙한 사람이 아직 동사 안 나왔어요. 행동과 외부의 오락에 대해서 그의 기쁨과 어떤 즐거움에 그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외부적인 오락과 강렬한 활동에 익숙한 사람들 이게 동사야. 갑작스럽게 던져지게 된다면 어디로 던져져요? 그 내부적인 어떤 비축물, 조용한 그러니까 외부적인 게 아니고 그 내부적인 비축물에 던져지게 된다면 이라는 의미지. 어떤 의미냐면 굉장히 MBTI에서 이 성향이 I 성향으로 던져지게 된다면 이런 뜻이야. 느낌 오셔야 돼. 이건 내 영역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영역이야. 물론 구조를 알아야겠지. 구문을 잘 할 수 있어야겠지. 나오겠지. 근데 이가 I 상황에 내던져진다면 만약에 근데 그가 이 I 상황에서 압도되는 것이 아니라면 너무 압도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고 내부 상황에 뭔가 던져지게 된다면 그의 마음은 뭘 가지게 될 거야? 독특한 반응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는 발견할 것입니다. 그의 본성적인 뭔가 내부적인 비축물과 독창성들을 뭔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면 되겠죠. 자, 이가 I 상황에 놓여져.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뒤에 봤을 때는 내재적인 어떤 비축물을 발견하고 그 다음 플러스 독창성이 나온다는 얘기지.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할 수 있어야 돼. 어차피 마지막에는 문단 요약이에요. 영어는. 자, 또한 나왔잖아. 그럼 예시 2번째죠. 이것은 또한 참입니다. 뭐가 참이죠? 연결. 아이들의 교육에 연결해서 참입니다. 만약 우리가 시도하지 않는다면 유지하는 걸 오형식이죠. 뭐가 못 되도록 그들의 마음이 서로 occupied with 연결되도록 artificial toy라는 것은 인공적인 어떤 토이라 시끄러운 게임에 그들의 마음이 occupy 딱 이제 차지되도록 유지하려고 시도하지 않는다면 뭔 뜻이야? 생각해봐. 시끄럽게 노는데 유지되도록 하지 않는다면 조용히 시킨다면이라는 의미지. 그러니까 외부적인 활동, 시끄러운 활동에 아이들을 두려고 하지 않는다면 됐어요? 이것도 뭐야? 아이들을 조용한 상황에 둔다는 얘기지. 그죠? 아이들을 조용한 상황에 둔다면 그들은 일할 것이고 그 다음에 새로운 것들을 발명할 것입니다. 발명 나왔잖아. 게임 끝났죠. 너무 쉽게 나왔어. 그러니까 전형적인 탑핑 1번 그리고 이거랑 공통점을 찾으면 게임 끝난 거지. 즉 시끌시끌한 놈들을 아이 상황에 갖다 두면은 독창성이 늘어난다. 아이들을 졸라 조용한 상황에 두게 되면 발명을 한다. 게임 끝났죠. 정답 몇 번이야 그러면? 그 조용한 관련된 것은 기발함, 독특함 이런 것들이 된다. 정답은 몇 번 하면 됩니까? 3번 마음은 창의적인 어떤 천재성으로 발전하게 된다. 3번 하면 되겠죠. 생각, 마음은 창의적인 것들로 발전하게 된다. 3번 정도로 보시면 되는 거니까 별로 어렵지 않았고 이 관계만 잘 파악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자, 뒤에 딱 쭉 봅시다. 그리고 이런 어떤 내적인 능력에 대한 조용함은 그죠? It's a gift of the true education. 진짜 뭔가 교육의 어떤 핵심 골자입니다. 우리는 더 잘 생각한다.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그 문제에 대해서 압도되지 않을 때 무게되지 않을 때 더 잘 생각합니다라는 것은 조용하게 될 때 더 잘 생각한다는 얘기를 말하고 싶은 거야. 우리는 훨씬 더 명확하게 보게 됩니다. 우리의 눈이 집중될 때 단 하나의 물체 그리고 어떠한 것도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그죠? 그 뭐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이런 목적에 대해서 뭐보다 조용의 프랙티스보다는 어떠한 것도 이런 목적에 대해서 효과적이지 않다. 뭐가 제일 효과적이다? 조용한 관습이 제일 효과적이다라고 하면 되겠죠. 정답을 해서 3번 하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6번. 자, 우리가 오늘부터 저번 주부터 계속 탑비잉 관점을 배웠으니까 글이 그냥 써져 있는 게 아니고 탑비잉 관점으로 자꾸 보려고 좀 노력을 좀 하셔야 돼. 자, 6번 같은 경우는 탑비잉 3번 글이죠. 탑비잉 3번의 인트로에 백그라운드가 나온다고 했고
body에서 논지 반전이 나온다고 했잖아. 근데 이 논지 반전은 뭐 however 뭐 이런 거, 뭐 on the other hand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지만 이런 거에 의존하지 말라 그랬잖아. 이런 것들 등등등 있지만 이런 걸 안 써도 논지를 반전시켜 줄 수 있다고 나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걸 잘 봐야겠지. 자, 봅시다. 언어라는 것은 뭐 중에 하나입니까? 가장 확실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뭐로서? 종족으로서, 우리 종으로서 가장 특징한 형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마도 가장 유일한 동물입니다. 어떤 유일한 동물이냐면 이것을 개인들의 두 명이 우리 각각의 모든 사람들 중 두 명이 플럭이라는 것은 뭔 뜻이죠? 뽑혀진이라는 뜻이 있지. 다른 장소로부터 뽑혀진 이런 개인 여러 가지들 중 두 명이 심지어 바로 옆집에서까지도 다른 장소에서 뽑혀진 두 명이 뭐 할 수 없는 거야? 소통할 수 없다라는 유일한 동물입니다. 됐어요? 그럼 중요한 건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사람들은 옆집이라도 서로 소통할 수도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만약에 내가 여기가 국경이 만약에 지금 뭐 한국이야. 바로 옆 국경이 갑자기 일본이라고 생각을 해. 만약 예를 들어서. 그러면 국경이라는 게 아무리 이제 가깝다 하더라도 국경이 다르면 대화가 안 통할 수 있잖아. 됐습니까? 마치 그것들이 서로 다른 어떤 다른 생물체처럼 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인트로 백그라운드는 사람들은 그죠?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될 수도 있다. 간단하게 보시면 되지. 사람들은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될 수도 있어. 자, 그 다음에 때때로 심지어 같은 언어의 화자들도 혼란시킬 수 있습니다. 서로서로를. 젊은 잉글리시 보이는 내가 알고 있는 젊은 영국 소녀는 아메리카를 여행하는 젊은 소녀는 듣습니다. 누군가에서. 어떤 누군가죠? 그의 말하는 걸 누군가에서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직접 목적어죠. 뭘 들어? 나는 너를 확인할 수 있다. 너의 액센트로부터. 네가 유럽의 어느 곳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네 액센트로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걸 나는 듣습니다 하면 되겠지. 근데 중요한 거는 영국 소년이 미국을 여행할 때 딱 알아차린다는 얘기야. 너는 우리 미국 사람이 아니구나. 영국 어디서 왔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게 되면 사람들은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차이점을 알아낸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배경 지식이. 근데 이 부분이 by comparison, 비교에 의하여, 비교라는 것은 뭔가 우리의 언어적인 블랭크의 비교에 의하여라는 얘기는, 비교라는 얘기는 반전을 좀 나타내는 거죠. 우리의 언어적인 상태가 좀 다르게, 이런 느낌이야. 이게 반전이야, 반전. on the other hand, however 없잖아. 근데 이렇게도 반전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야. 그죠? 그런 거에 비교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언어적인 블랭크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언어적인 고립과는 반대. 언어적인 고립이라는 건 뭔 뜻이야? 우리의 언어적인 고립이라는 것은 우리는 우리끼리만 알 수 있고 다른 사람들 모른다기 때문에 언어적인 고립이 맞는 거지. 우리끼리는 우리밖에 모르고 다른 사람들 틀린 거 바로 알 수 있다니까 우리는 우리밖에 모른다. 우리끼리만 소통할 수 있다. 이런 고립과는 반대로, 그렇죠? 너는 고릴라를 볼 수 있습니다. 뭐로부터? 이것의 트룹으로부터, 군단으로부터. 그리고 그것들이 다른 그룹에 넣을 수 있습니다. 고릴라가 발견된 어느 곳에서나. 그러면 이것은 알지도 모릅니다. 무엇을 알지. 그러니까 중요한 건 고릴라는 어느 한 트룹에서 다른 것으로 이동된다 하더라도 서로 몰라 알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럼 소통을 가능하다는 얘기죠. 인간들만이 고립된 걸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니야. 아마도 몇 가지 파이팅이 있습니다. 그 경계에서. 그리고 시도가 있습니다. 설립하는데 누가 주사할지. 그러나 대부분 라이프에서 그죠? would be written. 루틴이 생기게 됩니다. 라면 이제 루틴이 생기게 된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뭔가를 소통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새로운 고릴라는 소통할지도 모릅니다. 모든 고릴라와 소통하듯이, 에스는 뭐뭐 하듯이, 싸우듯이, 고릴라 싸우듯이, 그리고 몇 가지 어떤 종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에스트에서. 그리고 먹을 수 있는 같은 종류를. 됐습니까? 그럼 중요한 거는 동화된다는 얘기야. 여기서 중요한 건 논지 반전 어떻게 고릴라는 서로 동화된다는 얘기지. 근데 인간은 차이가 있는데 고릴라는 동화된다. 이렇게 이제 3번 그래 형태로 논지가 바뀐 다음에 논지가 바뀐 거에 쭉 써졌던 글이죠. 자, 실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머라는 것은 아마도 역할을 할지도 모릅니다. 리더의 필요성, 어떤 필요성이죠? 자, 체면을 유지하는, 자, maintain face, face를 유지하다가 체면을 유지하다. 체면을 유지하는 리더의 필요성을 역할을 할지도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하부 종사자의 체면도 또한 구해주는데 도움을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체면도 유지할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유머라는 것은. 유머는 나도 역할을 하고 상대의 부하 직원도 올려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B가 먼저 나올까 C가 먼저 나올까 먼저 따지는데, 자, 이러한 코멘트들은, 그러면 이런 코멘트가 나와야 되는데 제시문엔 코멘트가 있나요? 없지. 너무 쉽잖아. 그러면 코멘트에 대한 존재가 제시문에 없기 때문에 바로 C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죠.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겠지. 이 정도는 소년탐정 김전일도 아니야. 이 정도는 그냥 명탐정 코난입니다. 됐습니까? 자, 모함으로써 분석함을 뭘 분석해? 기록되어진 뭔가 워크플레이스의 인터랙션을 분석함으로써 비즈니스 미팅에서의 그런 어떤 서로 상호작용을 분석함으로써 이 사람과 이 사람은 발견했습니다. 인디케이터는 지표야, 지표. 지표를 발견했습니다. 그 둘 다에 대해서. 그러니까 둘 다라는 건 이 비즈니스 미팅에서 인터랙션 같은 것들을 하면서 둘 다에 대해서 뭔가 지표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자, 두 명의 advisor이라는 얘기는 어떤 상사, 두 명의 상사가 그들의 쓰여진 평가를 비교하게 될 때 훨씬 더 시니어라는 것은 그저 그 위에 상사죠. 훨씬 더 상사이면서 경험이 많은 어드바이서들은 코멘트를 합니다. 뭐에 대해 코멘트를 하죠? 쓰여진 평가에 대해서 코멘트를 합니다. 그의 어떤 후배 동료에 대한 어떤 쓰여진 평가서를 코멘트합니다. 말함으로써. 자, 그것과는 별개로 apart from that, 그것과는 별개로 I've just got, 나는 단지 얻었어. 네가 말하고 싶어하는 것은 나는 단지 얻었어. 그렇지만 조금 훨씬 더 작은 단어에서 작은 말로 라는 얘기는 뭐야? 지금 개그를 치는 거예요. 지금 후배가 뭔가 제안서를 막 썼다는 얘기야. 근데 상사가 봤을 때 좀 더 짬이 있고 좀 더 경력이 뛰어난 상사는 거기서 바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런 코멘트를 날린다는 얘기야. 네가 이제 하고 싶은 거 난 벌써 했어. 근데 훨씬 더 작은 말로 했단다 라는 얘기는 뭐야? 야, 네 너무 길지만 너무 핵심만 끄집어내. 내가 너 같았으면은 이 똑같은 거를 아주 짧은 말로 할 수도 있었어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이런 코멘트를 날렸다는 얘기야. 그러면 자, 이 사람은 그 둘 다에 대한 지표인데 퀴즈. 미안합니다. 그 둘 다라는 게 뭘로 받으면 되겠니? 이게 제시문에 이걸로 보면 되지 않을까? 이거 자기의 부하들의 체면을 살리고 자기 자신도 그 체면을 살리는 거에 대한 두 가지를 이걸로 받으면 되겠지. C는 나올 수가 있는 거고 C에서 코멘트를 날리게 됐죠. 자, 그러면 그 코멘트에 대해서 B로 한번 받아볼까? 그러한 코멘트들은 뒤따르게 됩니다. 웃음으로. 그 둘 다 사이드로부터 웃음. 둘 다 사이드라는 것은 평가자, 하부 직원 둘 다에서 웃음으로 이제 뒤따라진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아하 그렇군요.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여기에 그 senior colleague은 상사는 conveyed 뭔가 나를 수 있으면 명확한 메시지를 나눌 수 있다. 어떤 명확한 메시지야? 그 리포터인데 어떤 리포트예요? 그의 하부 직원의 리포트가 너무 말이 많다라는 메시지를 다룰 수 있습니다. 맞잖아요. 나 같으면 네가 조그만 말로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했다라는 얘기는 네 졸라 많이 썼어. 길게 썼어라는 걸 포함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나 줄입니다. 이것의 부정적인 영향을. 이게 개그를 때리니까 유머를 날리니까 부정적인 영향을 줄인다는 얘기야. 뭘 통해서? 유머의 사용을 통해서. 그런데 그것은 역할을 합니다. 어떤 역할을 하죠? 직원의 얼굴의 체면을 살리는 역할을 하게 되면 되겠지. 오케이, 좋아요. 직원의 어떤 B 같은 경우는 코멘트를 받을 수가 있겠고, 그리고 너무 말이 많다는 위에 어떤 이거에 대한 세부사항을 볼 수 있겠지. 그 개그에 따른 세부사항을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중요한 B는 어떤 얘기죠? 지금 중요한 건 하부 직원의 기살리기. 자, A번. 또한, 유머는 또한 리더들의 체면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해서 당연히 A가 되겠죠. 하부 직원 플러스 또한. 됐습니까? 또한 리더들의 얼굴의 체면도 살릴 수 있습니다. 어떤 장엄한 어떤 프로필에 대해서. 뭐가 뭐 할 때 그 혹은 그녀가 실수를 하게 됐을 때. 또 다른 어떤 다큐멘트는 어떤 다큐멘트야? 리더들에 의해서 생성되어진 다큐멘트는, 그죠?
실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리더가 썼어. 그래. 근데 실수가 있네.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하는 거야? 미안합니다가 아니고 개그를 때리는 거죠. 이렇게 하지 말아 주셨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개그를 때린다는 얘기지. 자, 그런데 그것을 이끌어야 합니다. 유머적인 어떤 코멘트를 뭐에서 리더들에서 I find 난 발견한다. 이것이 굉장히 hard 어렵다고 뭐 하는 게 완벽하게 되는 게 어렵네요 라는 거 개그를 때린다는 얘기지. 그럼 이건 뭘 포함하고 있는 거야? 니들 내가 실수한 거를 보고 나도 이제 완벽하진 않아.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거 포함하고 있는 거죠. 정답은 12하면 되겠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많은 가공 음식들은 특별히 the more 훨씬 더 상하기 쉬운 것들은 come with 오게 됩니다. expiration date라는 것은 유효 기간과 함께 오게 됩니다. 맞잖아요. 유통기한, 유효기간. 그 다음에 그 만기 유효기간은 나타냅니다. 어떤 음식을 과학자들이 최고로 추측하는 얼마나 오랫동안 그 음식이 지속될지 이것이 썩기 전에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지를 과학자들이 최고로 추측하는 음식에 나타냅니다. 그 날짜를 하면 되겠지. 이게 썩기 전까지 얼마나 유효하게 될까를 나타낸다는 얘기야. 음식 과학자들은 계산합니다. 그 어떤 만기일을 유효기간을 모함으로 첫 번째로 결정함으로써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제시문을 해석을 안 했네. 미친놈이네요. 제시문 봅시다. 음식 과학자들은 원치 않습니다. 뭘 원치 않죠? 그 날을 자르기로 매우 가깝게 매우 근접하게 그 날을 컷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굉장히 화가 나기 때문에 뭐가 뭐 할 때? 그들이 발견했을 때. 자, 여기서 대절 생략이에요. 왜냐하면 something이 주어고 has spoiled가 동사니까. 무엇인가가 썩었다는 것을 그들이 발견하게 됐을 때 소비자들이 굉장히 화가 나기 때문에 그죠? 여기까지가 유통기한이라고 했는데 유통기한 딱 까봤어. 근데 갑자기 썩어 있어. 존나 빡치죠. 그렇기 때문에 아슬아슬하게 컷하기를 원치 않는다. 뭐 되기 전에 그 패키지의 유효기간 이전에 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중요한 건 너무 가깝게 딱 유통기한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자, 1번 이후부터 음식 과학자들은 계산합니다. 그 유효기한을 뭐하면 첫 번째 결정함으로써 제품의 어떤 저장 수명을 결정함으로써 얼마나 이것들이 지속될 수 있을지 저장 기간에서 그 다음에 그 어떤 만기일은 일반적으로 설정됩니다. 뭐 이전에 그 저장 기간 이전에 일반적으로 설정되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as니까 뒤에 것만큼이나 그 날에 먹는데 받아들이는 것만큼이나 간단하지 않고 그죠? 모전에 그 만기일과 받아들여지지 않는 날 뭐 하기 이후에 이거죠. 그 날 이후에 그죠? 받아들이지 않고 만기일 이전에 그 날에 먹는데 받아들여지는 것만큼이나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만기일 이전에 먹어도 되나요? 아니면 그 이후에 먹는 게 안 되나요? 라는 것을 받아들일 만큼 그렇게 간단한 문제 아닙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유효기간이 만약에 5월 1일까지야. 그럼 4월 30일 날 먹어도 되나요? 5월 2일 날 먹어도 되나요? 이런 것들을 바로 결정할 만큼 너무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맞잖아. 5월 1일에 유효기간이면은 4월 30일 날 썩어 있을 수도 있어. 5월 2일 날 안 상했을 수도 있어. 맞잖아. 우리 유통기한 좀 지난 것도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지. 자, 그러면 자, 3번. 너무 많은 것들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 썩음의 그 음식의 제품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반면에가 나왔어요. 반면에 그 데이트가 너무 오래 설정된다면 게임 끝났죠. 그럼 중요한 거는 위에 반면에가 나왔기 때문에 그 데이트가 오래 설정되는 게 아니고 너무 아슬아슬하게 컷하게 된다면 정답은 4번으로 보시면 되겠지. 너무 쉬웠어. 이것 때문에 너무 힌트가 쉬웠다. 너무 오래전에 설정된다면 이것이 썩기 이전에 유효기간이 너무 오래 이전에 설정된다면 그럼 만약에 5월 1일이 썩는 날이야. 근데 유통기간을 4월 1일까지 했어. 그러면 유통기한에서 한 달 정도까지는 그냥 버려진 날짜로 보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거는 이제 4월 1일까지 유통기한이 지났으면 사람들이 이제 안 썩음에도 불구하고 버리게 되겠지. 그렇게 되면 소비자들은 이것을 안 살 것 같고 명백하게 좋은 음식들도 버려질 것 같습니다. 이것이 썩기 이전에. 맞잖아요. 이거 썩기 이전에 그냥 다 버려진다는 얘기지. 그죠? 좋은 음식의 미리 개봉은 그죠? 좋은 음식 같은 것들을 미리 좀 이제 토스팅하는 것은 미리 내보내는 것은 뭘 이끕니까? 음식 회사에 대한 증가된 가격을 이끌고
소비자들의 가격도 이끌고 음식 쓰레기를 이끕니다. 해가지고 여기서 4번 이후부터는 뭐가 나온 거야? 너무 오래 이전에 유효기간이 설정되는 거에 대한 예시고 4번 이전 같은 경우는 뭐야? 너무 아슬하게 됐을 때 예시가 되겠지. 정답은 4번으로 보시면 된다. 넘어갑시다. 9번. 자, 9번도 힌트가 뭐가 나오냐면 반면에라고 대조가 또 나오죠. 대조가 나오는데 그 term sustainable tourism이라는 그 어떤 용어는 convey, 다룹니다. 훨씬 더 기능적 사회적인 의무를 뭐하기 위해서? 보장하기 위해서. 뭘 보장해? 컨디션, 조건인데 어떤 유지하기에 필수적인 조건을 보장하기 위해서 조금 더 기능적인 사회적인 의무를 convey합니다 하면 되겠지. The physical environment in preserved state for future generation. 미래 세대를 위한 뭔가 안정되어진, 뭔가 조정되어진 어떤 상태에서의 물리적인 환경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어떤 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훨씬 더 기능적인 사회적인 의무를 나타내면,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제 sustainable tourism은 조금 더 기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반면에 그러면 위에는 기능성이 없는 거?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 가보겠습니다. 한번. 인정과 받아들임, 뭐에 대한 중요성, sustainable tourism의 중요성과 인정의 받아들임은 give rise to, 탄생시켰습니다. 이코투리즘의 개념을, 그죠? 이코투리즘의 어떤 친환경적인 여행의 개념을 뭔가 탄생시켰다는 얘기야. 그죠? 그 다음에 실제로 여행에서 그 여행이라는 여행 그 세상에서 그 용어 지속 가능한 투어리즘과 이코투리즘은 서로 interchangeably, 서로 상호적으로 사용되어져 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서로 잘 이제 상호적으로 이때도 쓰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둘 다 쓸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것들이 확실히 강력하게 관련되어 있긴 있지만 각각은 포함하고 있습니다. 조금 특별한 뉘앙스를. 어떤 뉘앙스냐면 아마도 간주되는, 더 중요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간주하는 특별한 뉘앙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코투리즘과 서스테이너블 투어리즘이 서로 비슷한 점이 있지만 조금 특별하게 다른 점이 있다는 얘기죠. 하나의 어떤 관점에서 그 이코투리즘에 대한 개념은 뭘 나타냅니까? 더 많은 걱정거리, 뭐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의무예요. 근본적인 의무에 대한 더 많은 관심사를 나타냅니다. 모든 여행객들에 대해서. 뭐 하기 위해서? harming, 해를 끼치는 걸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사이트들을 그들이 방문하는. 그런 이코투리즘과 같은 그런 결과에서 이코투리즘은 매우 가치 중심적입니다. 내재적인 관점에서의 가치 중심적입니다. 그럼 지금 내재적인 중심적인 가치 중심적이라는 얘기는 조금 가치에 중심을 둔다는 얘기죠. 즉 다시 말하자면 개인의 여행객들을 반드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 책임성을, 영향과 행동의 책임성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이러한 조건들은 간단하게 경제 정치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즉 인식인데 어떤 인식이냐면 바람직한 가치와 좋은 의도들이 지탱되어야 한다는, 뭐에 의해서? 봐봐. 빡센 돈과 거친 결정이란 얘기지. 이게 뭐니? 빡센 돈은 진짜 돈을 내란 얘기고, 거친 결정이라는 건 좀 빡센 결정이라는 얘기는 이게 무슨 걸 의미하는 거야 지금? 그렇지, 실천이지. 실천을 하라는 얘기니까 정답 5번 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위에 거는 그냥 가치 중심적이지만 실천적인 게 있다는 얘기야. 5는 sustainable tourism은. 그럼 이건 5번 이전까지는 eco-tourism이고 5번 이후부터는 sustainable tourism을 보면 되겠지. 이렇게. 이 결단을 이거 보고 찾아낼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번. 자, A, B에 들어갈 말을 적절한 걸 고르시오. 자, 일단 바로 한번 가볼게요. 현대 이론들은 적용해왔고 확장시켰으면 초기 이론들을, 뭐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이해하는, 뭐가 뭐 할 때, 사람들이 기회를 가지고 있을 때, 그들의 개인적인 정체성과 뭔가 익명성을 유지하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과 어떤 소통하는 기회를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때 사람들의 행동을 이해하려는 초기 어떤 원칙들을 적용시켰습니다. 많은 이론들은.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개인적인 게 아니고 그룹에 속해 있을 때 어떤 이제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연구 같은 것들이 확장됐고 그런 원칙을 적용했다는 얘기죠. 그 용어 de-individuation이라는 그 용어는 만들어졌습니다. 이 페스팅거랑 그 동료들에서 1950년에 뭐 하기 위해서? 묘사하기 상황을. 어떤 상황이냐면, 잡아요. 개인들이 뭐가 될 수 없는 거야? 사람들이 개인화될 수 없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돼서 떨어질 수
있다라는 상황을 묘사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얘기지. 그럼 de-individualization은 뭐야? 이거는 개인화가 될 수 없는 거야. 개인화가 될 수 없다는 얘기는 그룹에 계속 남아있다는 얘기지. 뭐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죠. 이 사람과 이 사람에 따르면 개인화가 될 수 없는 상태는 뭘 손실을 초래합니까? 개인성의 손실을 초래하게 됩니다. 개인적인 게 없어지는 거죠. 그들은 제안합니다. 뭘 제안하지? 대절이하를. 그 개인화를 될 수 없는 것이 뭘 줄여? 일반적인 제한, 개인 행동에 대한 일반적인 제한을 줄인다는 것을 제안하고, 사람들이 어떤 걸 할 수 있는 건데 어떤 거야? 그들이 일반적으로 하지 않는, 왜냐하면 그들이 직접적으로 그들의 어떤 행동을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일반적으로 하지 않는 것들을 사람들이 할 수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개인화가 활동에 대해서 일반적인 뭔가 제약을 줄인다는 것을 제안하게 됩니다 하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그들은 그러한 감각에서 자유롭게 되어집니다. 뭐 하는데? 그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하는데 자유롭게 되어진다. 예를 들어 봐봐. 개인이면은 내가 욕을 하고 싶어도 내 익명이 다 이제 보장이 안 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실명제 해봐. 그러면 욕하고 싶어도 잘 안 하게 되지. 근데 단체 뒤에 서면 하고 싶은 거 다 하잖아. 그지? 우리 그죠? 막 뭐 익명으로 하게 되면 쓰고 싶은 걸 다 쓰잖아요. 개인으로는 안 하겠지만 그런 거죠. 페스틴과 그 동료들은 발견했습니다. 지지를, 이런 생각의 지지를 모함으로써 입증한 몰입증의 참가자, 어떤 참가자들이죠? 그룹 결정에 어떤 인게이지된 참가자들이, 그죠? 훨씬 더, 자, 뭐 하는 동안에, 그죠? 그 어두운 방에서와 같은 어떤 그런 꾸며진 동안에 부모들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 그룹으로서, 개인이 아니야. 그룹으로서 훨씬 더 그 열중되어진 그런 참가자들이, 동사가 이거야. 훨씬 더 부정적인 코멘트를 할 거라는 것을 뭐 했습니까? 입증함으로써 이런 생각을 지지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어두컴컴한 방에서 부모들에 대한 토론을 개인적인 게 아니고 그룹적인 것으로서 열중하는 참가자들이 뭐 할 것 같아? 훨씬 더 부정적인 코멘트를 할 것 같다는 얘기. 그들 부모들에 대해서 누구보다 통제 조건에 있는 개인 그 참가자들보다. 그러니까 이제 단체적인 게 뭐야? 개인적이지 않은 거죠. 부정 코멘트가 올라간다는 얘기를 합시다. 즉 다시 말하자면 개인화가 되지 않는 어떤 상황은 허용합니다. 사람들이 표현하던 그들의 어떤 관점, 어떤 관점이냐면 그들이 일반적으로 그들 스스로 유지할지도 모르는 그런 관점을 표현하도록 허락한다는 얘기는 훨씬 더 제한이 없어지는 거야. 이게 제한이 없어지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도 막 말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오히려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사람들의 묘사하는 데서 페스틴과 그 동료들을 주장했습니다. 개인의 어떤 immersion이라는 건 몰두죠. 개인의 몰두, 어디에 대한 몰두죠? 그룹과 단체에 대한 개인의 몰두가 결과를 초래한다는 걸 주장합니다.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손실인데 자기 자신의 어떤 정체성의 어떤 손실을 초래하는 것과 당연히 immersion이 맞겠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손실은 훨씬 더 뭐 할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제한되지 않는 사회적인 행동을, 제한되지 않는 거는 그 단체 뒤에 숨으니까 하고 싶은 말 다 한다니까. 이건 격려하는 정답 2번 하면 되겠지. 별로 어렵지 않았고 굉장히 좋았던 문제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20몇 회였죠 오늘? 26회였나요? 26회 해설을 끝냈고 되게 수고하셨고 다음에 27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